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제가 녹화를 하는데 일지사상 최근까지 이제 좀 책을 쓰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에 관한 소개인데 책명이 일지사상이에요. 그래서 일지사상 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지사상은 이 겉표지예요.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되는 통합의 철학. 그래서 이 통합의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동서양의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동서양의 철학. 통합의 철학이라는 건 동서양의 철학을 하나의 일지사상으로 묶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북랩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북랩 출판. 북랩 출판에서 나왔고 아마 이게 7월 마지막 주에 모든 인쇄가 마감돼서 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점에는 늦어도 8월 초면은 다 배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요약으로 이제 낸 내용이 지혜는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깨어나고 세상은 다른 인간에 의해 바로 선다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혼돈의 시대죠. 혼돈의 시대를 넘어 발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저의 철학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겉표지의 첫 면이에요. 두 번째 면에는 우리가 뒷면인데 뒷면은 이것을 소개를 하는 간단한 요약이에요.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은 이 시대 당신에게 필요한 철학은 지식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그래서 일지 상태를 이 멈춤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생각이 그치는 곳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멈춤이라고 이게 두 단어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멈춤에 대해서는 이 밑에 좀 설명이 되어 있길래 이 용어는 변경을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사유와 실천을 잇고 인간과 세계를 통합하는 일지사상. 그래서 그 깊은 철학이 던지는 삶, 본질적 질문과 대답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본질적 질문과 대답이다. 그래서 일지사상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발음의 철학, 이 발음의 철학이 무엇이며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인간이 바른 세상을 만들고 거짓된 인간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명제를 통해 저자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세계의 구조를 깊이 있게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세계가 유형의 세계와 무형의 세계 속에서 지금 존재하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두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것을 통합할 것인가, 인식하고 통합할 것인지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고찰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유형과 무형,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리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이해해 왔어요. 이 책은 이러한 이원론적 사상이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 혼란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줄탁동시라는 이 깨달음을 통해 도달하는 일지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일지 상태란 단순한 사유가 아닌 직관과 실천의 통합적 인식 체계, 그러니까 통합적 인식 체계예요. 직관과 실천의 통합적 인식 체계.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통합적 인식 체계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이 멈춘 곳에서
윤곽이 멈춘 곳에서 드러나는 일지의 경지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상태를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상태이고 바로 그곳에서 발음의 질서가 구현이 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은 발음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철학 이론서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본래의 세계를 되찾기 위한 실천적 철학서이다. 우리 이론과 실천에 같이 겸비된 이 실용주의 철학서예요. 그래서 이론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혼란한 시대에 발음의 길을 찾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일지사상은 깊이 있는 통찰과 더불어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후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제가 작년 3월 4일날 출간한 책인데요. 이거 인간과 짐승 이 부분이 좀 소개가 됐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소개는 그동안에 있어서의 많이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태어나고 용산에서 자라고 숭실대 철학과 숭실대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에서 이제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중퇴를 했죠. 그래서 원어사상연구소와 주식회사 대구에서 근무를 했고 주로 주역에 관한 것을 좀 글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역학춘추 2005년 5월에서 11호까지 집필을 했는데 그 앞에 동방역학이라고 있어요. 동방역학이라고 해서 이게 5월호에서 12월호니까 7이죠. 7월호.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는 이게 동방역학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그 연계해서 썼었습니다. 지금은 창문여고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1993년 처음으로 썼던 책이 밤나무 밑에 떨어진 사과인데 이거는 주요 개사전에 나오는 형이상학 위지도 형이상학 위지기라는 그 12문자 문구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윤리학 연구소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세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말을 보면 우리는 세계 속에서 드러난 한 존재죠. 그리고 한 존재로서 드러나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한 존재로서 나란 존재는 나 이외의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뭐예요? 공동체 이론입니다. 공동체 이론이라는 것을 있는 즉시 우리는 사고가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이론으로서 내가 겪고 있는 세계는 구조적으로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고 또 다른 하나는 보이는 유형의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두 세계의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나는 무형의 세계에 공존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유형의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유형 무형 세계에 함께 더불어서 존재하는 자인가를 위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방식은 유형의 세계에 직접 참여하면서 존재하는 자이지만 무형의 세계도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일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개의 존재는 오감에 따른 유형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죠. 우리는 세상이 지금까지 유형의 세계에서만 존재하고 무형의 세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 멀리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대개의 존재가 느끼는 무형의 세계는
오감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오감적 존재자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통합적이지 못하고 분리적이죠. 분리적이다 보니까 이분법 체계로 본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세계를 인식하는데 이론론이 아닌 이원론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으로 인식하게 되는 건 결국은 인간이 다름보다는 오류에 있어서의 인식의 체계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자는. 그러므로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존재자에 따라 이론론 세계관 아니면 이원론 세계관인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관은 우리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주된 흐름이었죠. 동서양이 지금 그렇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존재자들은 세계를 유형의 세계와 무형의 세계가 분리된 두 개의 다른 세계로 인식하도록 우리는 강요받아 왔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강요는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와 현실 세계, 그 다음에 기독교의 천국과 지상 세계, 불교의 서방 정토와 예토로서의 동방 정토, 그 다음에 저승과 이승, 피안과 차안의 의미가 존재하게 되죠. 그러나 이론론의 의미로서는 이것이 모두 함께 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유기적 세계관의 의미는 존재자에 따라서 유기적 세계의 이론론으로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죠. 왜?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론론적 인식론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다툼이 지속되고 지금까지 있는 거죠, 이게.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각자 입장을 주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의 발생은 각자가 지닌 인식의 높이에 따라 자신의 세상에 대한 이해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수준이 결정이 되니까 누구는 분리되어 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난상 토론이 묵시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론적 세계관을 인식하는 이론론적 인식론, 그거는 어떤 것인가? 직관적일까? 아니다. 그것은 직관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거는 줄탁동시의 표현으로 되는 건데 이건 내부적 영향과 외부적 환경이 적절히 조화돼 창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플러스 뭐예요? 알파라는 건 외부 요인이 같이 작용이 된다 이거죠. 이것이 같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이게 줄탁동시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한 인식 체계이다. 그러므로 이론론적 세계관을 이끄는 이론론적 인식론은 새로운 것이 아닌 과거부터 존재했던 방식이에요. 제가 새롭게 쓴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동안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에 세상에 잠재되었던 내용일 뿐 줄탁동시로 알 수 있게 되는 인식체계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으로 도노의 상태, 지혜로움의 발현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줄탁동시의 효과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철 스님과 해원 스님은 이러한 것을 생각이 멈춘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멈춘 곳에서 드러나는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것이 곧 이론론적 세계관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멈춘 것이란 곧 일지의 모습이 된 상태이고, 그렇다면 줄탁동시로 인해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생각이 멈춘 것이 일지 상태인데 이 일지 상태란 발음의 속성 혹은 성질이 유지된 모습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일지 상태가 우리가 이 일지 상태로 인해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는 얘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리된
분리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해가 가능한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멈춘 것이 일치 상태인데 이 일치 상태는 발음의 속성 또는 성질이 유지되는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발음이 유지되었을 때의 만물은 각자가 정해진 상태로 입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론적 세계관일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분명 두 양태로 존재해요. 존재는 하되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물의 성질을 따졌을 때 수증기도 되고 물도 되고 얼음도 되죠. 이거는 세 가지의 양태가 나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두 양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는 무형의 세계고 다른 하나는 유형의 세계이다. 이 두 세계를 통하는 작업이 줄탁동시가 된다. 따라서 줄탁동시로 인한 생각이 멈춘 곳인 일지상태란 두 세계를 발음으로 소통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 우리는 물과 얼음과 수증기 얘네들은 뭐로 이루어졌죠? H2O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H2O는 뭐냐? 엉키지 않는 상태라면 수증기고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잘 흘러가는 건 물이고 이게 흐르지 못하는 덩어리로 되어 있다면 얼음이다 이 얘기죠. 따라서 줄탁동시로 인한 생각이 멈춘 것인 일지 상태란 두 세계를 발음으로 소통하게 만드는 동인이 됩니다. 동인. 움직이는 하나의 사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음으로 소통하는 그것을 일지라 하고 일지로 인해 두 세계를 살필 수 있게 되기에 이론론적 인증론은 일지를 이룬 자가 바라본 인식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론적 인증론은 뭐예요? 일지 상태를 이룬 자가 바라본 인식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지 상태를 이뤄보지 않으면은 이 세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통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적 사고가 일어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원론 세계관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분리된 사고가 되죠. 분리된 사고가 되니까 이게 분열적 사고가 이미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론적 세계관은 존재자의 인식 세계를 분열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론론적 인식을 하는 존재자는 발음의 속성을 지닌 일지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에 분열된 인식 체계가 용인이 안 돼요. 따라서 이론론적 세계관은 존재자를 생각이 멈춘 것으로 유도하여 평정심에 이르게 하고 왜? 발음의 세계관은 우리가 혼란이 있습니까? 혼란이 없어요. 그러니 평정심이 이루어지는 거고 생각이 멈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발음을 따르던 선을 보존하고 외적으로는 발음에 따른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선과 의와 발음은 모두 동일한 뜻인데 이것은 생각이 멈춘 곳과 같은 것이니까 일지라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혼란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그것은 이원론적 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바로 붙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존재자는 정의에 따라 위치해야 합니다. 발음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이때의 정의란 발음을 지키는 것이다. 발음을 지키는 일지사상은 이 세상이 이원론이 아닌 이론론적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세계는 전체가 발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일지사상은 발음으로 본래의 발음을 따르는 세상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철학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지사상은 발음으로 본래의 발음이니까 우리의 본래의 발음이라는 거는 원래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발음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우리는 발음으로 돼 있지 않고 거짓과 참이 얽혀 있느냐? 인간의 문제죠. 인간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지사상은 발음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내용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지사상 이 내용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존재해왔던 거예요. 새로운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동체에서 일반화 작업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일반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론론적 인식론에 대한 이해가 쉽게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이원론이 신속히 자리 잡으면서 세상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인식은 세계를 이원론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죠. 그 결과 이원론의 세상은 이론론적 존재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책에서는 일지사상은 암묵적으로 분리된 사고를 요구하는 이원론이 잘못됐음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이론론을 옹호하는 글이 지금 이 일지사상이에요. 그래서 해월인 이 저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그 자신이 나와 항상 선함이 함께 하시기. 나와 선함이 어떻게 돼요? 나가 선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선함이라는 것은 맨 뒤에 가면은 맑은 마음이에요. 맑은 마음. 맑은 마음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목차를 한번 봅시다. 들어간 말 보면 1부 일지사상이고 2부는 참과 거짓인데 1부에서 보면 유기적 인식론과 일지사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인식론에서 여기에서의 일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일지적 상태의 다양한 관점과 표현, 그리고 일지적으로 이제 다양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무형계와 유형계를 연결되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일지사상은 두 번째 단원에서는 발음과 일지사상의 관계 그랬어요. 일지사상은 발음의 모습을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음의 의미, 발음의 철학이랑 발음의 철학적 접근, 그러면 발음의 실천 방법, 그리고 발음의 철학과 일지사상, 무형계와 유형계 경계면 사상, 그리고 일지사상과 발음의 경계면 사상이라고 해서 발음과 일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일지사상과 다양한 사상들과의 관계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은 일지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게 이해되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지사상과 동서양 철학, 그 다음에 공자, 맹자, 순자 사상 비교, 그리고 서양 철학 및 세계관, 그리고 고대 동서양 철학, 당군 사상, 경천의 홍익인간, 원의 일침 사상, 퇴계 율곡 사상, 한국 정통 사상, 그리고 사상과 일지사상과 정도, 중용, 중도, 권도의 의미, 일지사상과 주역사상, 종교적 관계, 유교의 천명사상과 기독교의 발출론. 여기는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칸트, 플로티누스. 그래서 플로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의 감리교에서 주돈 형태의 사상 체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번에는 이제 일지사상과 마음의 관계, 16번에는 일지사상과 인간과 짐승이라는 제 작년 3월에 출간한 책과의 연계성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네 번째는 일지사상과 윤리교과의 관계들인데, 제가 고등학교 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를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이렇게 다 해결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일부 교과서에서는 잘못된 해석된 부분도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간략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의 관계, 고교윤리교과의 생윤윤사 고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양한 한국 사상들과의 관계를 일제사상과 연계해서 같이 썼습니다. 자, 2부에 들어가면 참과 거짓이에요. 참과 거짓이라는 것은 바른과 바르지 않음이죠. 그래서 바름이라는 건 인간의 언어고 바르지 않은 것은 짐승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름의 의미, 그래서 바름의 철학 실천 방안, 바름의 철학과 일치사상의 관계 정립, 바름 철학과 일치사상, 그리고 무형계, 유형계, 경계의 소통처로서의 사상, 이걸 살폈고,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우리가 언어 그러면 비트겐슈타인 독일인의 그 철학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언어는 동양에서도 많이 연구가 됐었어요.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의 구분, 참으로서의 문자로서의 해석. 참이니까 발음이겠죠. 발음으로서의, 참으로서의 구체적 의미, 거짓으로서의 의미, 그 다음에 매개어로서의 의미,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과 짐승의 경계가 거짓말이에요. 인간과 짐승의 거짓말을 하는 즉시 우리는 짐승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을 할 때 이론적 세계관이 되려면 뭐예요? 지식, 머리로, 두뇌로 헤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직감과 체득처를 통한 몸으로 판단하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계는 어떠한 세계다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동안 찍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을 쓰느라고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